예, 증시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금요일에 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8월 첫 거래일 기분 좋게 출발을 한 셈이죠. 자, 그렇다면 이번 주 국내 증시 전망 배요한 기자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국내 증시가 오늘 장중에 하락하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상승폭을 키우면서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시황 상황부터 먼저 짚어주시죠. 네, 2일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65% 오른 3,223선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한때 하락 전환하며 3,200선을 하회하기도 했지만 기관이 6천억 원이 넘는 순매수에 나서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 힘입어 0.65% 상승한 1,037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증시 발목 잡는 게 델타 변이 확진자 수 같은데 네 자릿수 계속 지속하고 있거든요. 업계 전망 어떻습니까? 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일 자정 기준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1,219명으로 27일 연속 네 자릿수를 이어갔습니다. 이 같은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인해 소비 심리는 한풀 꺾였습니다. 7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103.2포인트를 기록해 7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 증시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한지원 키움증권연구원은 선진국들이 델타 변이 확산에도 거리두기 해제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백신 보급과 낮은 치명률 때문이라며 연말로 갈수록 백신 보급이 확대되면 경제 정상화와 더불어 코로나의 증시 영향력은 점차 축소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예, 지난 7월 말에 중국, 홍콩, 이른바 중화권 증시가 중국 당국 규제로 급락세를 나타냈지 않습니까? 예, 국내 증시도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증권가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최근 중국 증시는 폭락세를 연출하다가 일단 진정된 모습입니다. 다만 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향후 예상치 못한 중국 증시 변동성에도 유의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대훈 SK증권연구원은 중국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위안화 약세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현재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는 가운데 중국의 규제 소식으로 인한 추가적 자금 유출 가능성은 부담스럽다고 언급했습니다. 한지영 키움증권연구원도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증시에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 주에 영향 줄 만한 이벤트 찾아봐야 될 텐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 주에는 7월 한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와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 PMI 지수, 미국의 고용 보고서 등 글로벌 주요 경제 지표가 발표될 예정에 있어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표들이 예상보다 양호할 경우 각국 중앙은행들의 긴축 가능성이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증권가에서 바라보는 증시 전망 어떻습니까?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국내외 악재가 상존하는 상황이지만 경제나 기업들의 펀더멘탈은 견고히 유지되고 있어 실적 위주의 매수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김영환 NH투자증권연구원은 당분간 박스권 장세를 염두에 두고 종목별 대응이 필요하다며 2022년까지 장기 실적 전망이 양호한 업종을 중심으로 주식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한지영 키움증권연구원은 증시에 악재가 많은 상황이지만 경제 펀더멘털이나 실적 방향성을 훼손하기에는 어렵다며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지 않고 실적 정점 우려를 극복할 수 있는 업종들을 중심으로 방어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예, 증권부 배요한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반응에 대한 살펴봐야 될 텐데요. 안병수 알파투자위원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국내 증시 흐름이 지금 괜찮거든요. 시황이나 국내 증시 상황을 한번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우선 8월 첫 거래일부터 국내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이에 앞서서 개인 투자자들의 7월 순매수 금액은 이제 9조 원에 육박하는 수준이었는데, 하지만 수익률은 되게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고, 홍콩 주식 급락과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세로 인한 우려가 이어지면서 월초부터 보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외국인도 오늘까지는 코스피 쪽에서 매도세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다만 반대로 기관에서는 코스피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투자 주체들의 다양한 포지션으로 인해서 당분간 변동성 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증권가에서는 전망을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게 본 것 같은데 위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증시 전망? 네, 일단 미국 현지 시간으로 오늘부터 예. 미국의 중국 기업에 대하여 이제 투자 금지가 시행될 예정인데,
이번 바이든의 조치는 아무래도 지난해 31개 기업에 대한 조치보다 28개 기업이 더 추가가 되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치보다 강화된 부분입니다.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중국 3대 통신 기업들과 중국의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SMIC 또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미중 갈등이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글로벌 증시도 이제 먹구름이 낀 만큼 국내 증시 또한 글로벌 악재에 대해 대비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위원님은 이번 주에 굳이 관심을 갖는다면 어떤 업종이 괜찮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 시행과 비수도권의 일괄 3단계 시행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자릿수에서 크게 떨어지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이번 주 확산세 추이를 보고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상황에서 거리두기 완화보다는 유지 또는 플러스 알파로 추가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단키트 관련주를 보시는 게 좋겠고 두 번째로는 지난달 수출이 554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월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무역 역사상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세에 맞물려서 반도체, 일반 기계, 석유화학 등 15개의 주력 품목 모두 수출을 끌어올렸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39.6% 증가한 110억 달러 어치의 수출 1위를 기록한 만큼 반도체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업종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병수 알파투자위원과 함께했습니다.